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재한다의 김용재입니다. 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요즘 해야 될 일도 많고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이 개판을 치고 있는 바람에 해야 될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사연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네요. 자, 오늘의 사연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6년차 주식쟁이 가장입니다. 출퇴근 시간 동안 시간 때우기로 주식 유튜버들을 즐겨봅니다. 소장님도 즐겨보는 유튜버 중 한 분이신데 읽어주시는 사연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요즘 주식시장에 대한 환멸을 느끼시나 봅니다. 이유는 당연하겠지요. 주식으로 큰 돈을 벌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을 것이고, 금리는 여전히 높은 고금리로 대출 늘어놓은 사람들은 이자에 허덕여 주식 투자금 빼서 대출금 갚는 게 현실이 되었고, 여윳돈 좀 굴려볼까 하는 사람들도 안정적인 은행 예적금에 훅 하겠지요. 당연히 확정 수익이 5%대에서 6%대 금리면 그럴 수 있다 봅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릅니다. 08년도 서브프라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코로나 급락 사태 등 나름 산전수전 겪으면서도 결국 지금에서 보면 결국 주식 투자로 저는 돈을 벌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시드머니 2억 이상이라면 저도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게 맞다고 봅니다만, 그 이하라면 5%대 연 확정 수익에 제 돈을 묶어둬봤자 시간 낭비한다 보는 입장이고, 주식 투자는 결국 자기 욕심을 얼마나 컨트롤할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봅니다. 수익을 낼 때도 잃을 때도 본인만의 정확한 매매선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을 저는 주위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막무가내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을 도박쟁이에 비유하는 작금의 상황이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기회로 여겨지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남들이 뭐래도 저는 주식 투자를 이어갈 생각인데, 소장님도 저와 같은 의견이신지 다른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이게 늘 그렇지만 돈을 버는 데는 뭐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꼭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저축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코인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와 같은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겠죠. 지금 코스닥이 오늘 현재가 날짜가 10월 24일 화요일인데, 오늘까지 기준으로 해서 뭐 코스닥이 거의 한 760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은 상황이에요. 이분도 지금 사연을 올려주신 분도 보게 되게 되면 산전수전 공진전 다 겪으신 분인데, 왜냐하면 08년도 서브프라임까지 겪으신 거면 08년도 때 주식을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08년도 서브프라임을 겪었었는데 그때는 거의 뭐 자고 나면 다 하한가였었어요. 그때는 뭐 지금처럼 마이너스 30% 하한가 제도도 아니었고 마이너스 15% 하한가 제도였었는데, 자고 일어나면 거의 대다수의 모든 종목들이 정말 하한가를 갔었었죠. 주가 지수가 코스닥이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70% 80%가 지금 빠지는 구간까지도 그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산전수전 잘 겪으신 분인데, 우리가 결국에는 본인의 큰 넓은 의미에서 좀 보자 그런다면, 자금이라는 건, 돈이라는 거는 돈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되는지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본인의 성향도 물론 파악이 되겠죠.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좀 큰 기관과 외인의 입장에서 한번 본다 그런다면, 자, 코로나 때 시장이 한번 시원하게 빠졌다가 또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나게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우리나라만 올랐느냐? 아니죠. 미국도 올랐었고 유럽도 올랐었고 전 세계의 모든 증시가 거의 코로나 때문에 실물 경제는 무너졌지만 반대로 금융 경제는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큰 돈 들어가는 우리 기관이나 외인들 같은 경우에 돈을 많이 벌었겠지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물론 고점이 오게 되게 되면 저점도 오게 되고, 그때 코로나 때 금리를 당연히 재정 확대 정책을 펼게 되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걷어들이려면 결국에는 금리를 올려야 되고, 결국에는 긴축 정책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는 건 누구나 다 예견되어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여파가 이제 작년에 또 온 것이었고, 작년 한 해 동안 시원하게 빠진 거였고, 올해 초반에 또 움직인 것은 작년에 빠진 거에 대한 어느 정도 기대 반발 매수 심리가 작용을 해서 올라온 거고, 지금 또 빠지고 있는 거는 거기에 대한 후가 대비책으로 또 빠지고 있는 거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알아요. 주식을, 이 친구들은, 기관과 외인들은 주식만 가지고 돈을 벌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설 펀드들, 그 다음에 사설 재무를 맡고 있는 기관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 호황일 때는 주식시장에 돈을 집어넣고, 주식시장이 호황이지 않을 때는 뭐 부동산 시장에 또 돈을 넣고, 또 아니면 채권에다 돈을 넣고, 요즘 같은 경우는 채권 투자가 또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모습이죠. 돈이 순환매가 돌아요. 그런데
그거야 돈이 많은 기관과 외인 투자자들의 이야기고, 우리들처럼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식 하나에만 거의 목말라 있고 주식 이외에 다른 것들을 잘 안 건드리게 된단 말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저도 재테크를 뭐 여러 가지는 하고 있지만 거의 제 재테크의 90% 이상은 다 주식으로 저도 재테크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주로 주식에만 이제 목을 매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곳에 매달리려고 한다 그런다면 우리도 결국은 투자를 해야 될 때와 투자를 스톱해야 할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스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한 해 동안 많이 올라왔었고 지금 떨어지는 구간이 또 나오고 있지만, 다만 이 지금 떨어지는 구간이 아직 저점이 잡혀져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이거를 지금 저점 매수의 타이밍으로 보는 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저점 매수 타이밍이라고 확실하게 생각하는 경우는 우리가 상식선으로 시장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그 상식선으로 시장이 무너졌을 때가 언제냐? 제 인생 중에서는 3번밖에 없었어요. 98년도 IMF 때, 그 다음에 08년도 서브프라임 때, 그리고 코로나 때. 이 3번 말고는 없었습니다. 이 상식선이라는 거는, 자, 지금의 시장이 빠지는 건 상식선인가요? 상식선이지 않는가요? 지금 빠지고 있는 건 상식선이에요. 당연히 올라간 폭이 있기 때문에 금리 자체도 동결로 계속 인하를 하지 않고 동결 또는 상승으로 계속 가닥을 잡고 있고, 그러면 시장이 지금 빠지고 있는 거는 상식선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상식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많이 빠졌다고 해서 우리가 저점 매수를 들어간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수가 좀 더 빠지고 더 자리를 잡을 때까지 우리는 현금을 더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물타기를 한다 또는 분할 매수를 생각하고 있다, 밑에서 추가 매수를 생각하고 있다 라고 생각까지 한다 그런다면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좀 더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섣부르게 이 정도면 고점에서 많이 빠졌나? 라는 수준으로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시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점이 잡혀져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야 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간단한 게임이에요. 근데 이 간단한 게임이 왜 어렵냐? 싼 지점이 우리는 어딘지 모르고 고점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은 결국 데이터와 지표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리고 시장 상황을 보고 해야 된다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제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말을 하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시장이 결국은 올라요.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본다 그런다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 금융시장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 돈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만 이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지금은 그 하락 구간에 접어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좀 더 기다렸다가 주식을 좀 더 싸다고 평가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매수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이번이 기회의 장이 또 찾아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올 한 해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을 가장 많이 달궜던 거는 결국은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를 막상 초반에 들어가지 않고 고민하다가 계속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아니면은 너무 많이 올라서 난 들어가기가 겁나, 사고는 싶은데 못 사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데 이번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2차 전지들도 다 조정을 받고 순환매가 돌기를 시작을 하고 고점 대비해서 쭉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동안 내가 비싸서 사지 못했던 주식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점점 찾아오고 있구나. 시장에서는 항상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을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수와 매도 버튼 누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반대로 할 수 없는 거는 내가 올라라 그래서 주식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지수야 그만 빠져라 상승 나와라 라고 외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수와 매도가 밖에 없으니 시장이 빠지는 거를 지금은 즐겨야 된다는 거죠. 시장이 빠지는 걸 즐겼다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또 저점 구간이 오게 되면, 그때 내가 그동안 평소 사지 못했던, 너무 비싸서 접근을 하지 못했던 종목들을 사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기회의 장이 또 찾아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그동안 비싸서 못 샀던 것들, 에코프로가 됐든 에코프로 BM이 됐든 더 빠져라 기도하세요. 더 빠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데,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비싼 가격에 사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좋은 주식을 싸게 사는 데 의미가 있고, 그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니까 너무 시장을 바라볼 때 비관적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다시 한번 기회의 장이 찾아온다 생각하시고, 다만 이 하락 구간 동안에 매매를 많이 해서는 안 돼요. 최대한 매매 횟수 줄이시고, 단타가 됐든 뭐 어떤 종목의 어떤 유형의 매매가 됐든 간에 돈을 최대한 아끼시고 매매 자금도 반으로 줄이시고 다가올 기회를 좀 준비를 해놓는 게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면 기회는 또 한 번 찾아오게 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또 찾아옵니다. 그때까지 제가 옆에서 최대한 많이 서포트를 해드리고 부족한 실력이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 저점에 오게 되게 되면 항상 이야기를 또 해드릴 테니까 저는 750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바닥 지점을 좀 750으로 보고 있는데 750이 깨지게 되면 또 다른 또 전략을 머릿속에 생각해 놓은 걸 또 해봐야 되겠죠. 주식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시청자분의 사연인데 시장이 어려울 때는 다 같이 어려워요. 시장이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시장을 이기는 개인 매매는 있을 수가 없다. 확률적으로 크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다 힘든 구간입니다. 근데 이 힘든 구간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기회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좀 더 그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든 시장이지만 다 같이 한번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른 또 사연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주식 상담소는 아래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